자, 이번 시간 저희 한국전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전력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중간 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이제 6만원을 제시드렸고 지금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의견을 얼마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매수 추천을 강력하게 필요를 드렸었는데 왜 그게 가능한 건가? 매수 추천을 또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한국전력이 지금 굉장히 싸다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이해 영역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 봅니다. 자, 종목명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이죠. 시가총액이 10조를 기록하고 있는 시총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기업입니다. 자, 한국전력은 이제 송전 및 배전 사업을 영위 중이고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 송전, 전력용 기자재 확보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인데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전기 사업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뭐 적자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 라는 내용과 시장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안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면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재무를 좀 보실 텐데 재무 내용을 봤을 때 일단 매출액을 보시면 60조를 형성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LG에너지솔루션을 한번 봅시다. 자, LG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실 텐데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은 얼마죠? 138조입니다.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얼마죠? 10조입니다. 그러면 14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의 재무를 한번 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액은 얼마죠? 18조가 안됩니다. 한국전력의 매출액은 얼마죠? 60조입니다. 자, 이걸 보고 단순히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물론 뭐 멀티플이 어떠니 뭐 PER, 미래가치, ROE, 주가순이익률을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하고 성장성이 있고 없고 뭐 따질 수 있죠. 있는데 그냥 단순히 한번 보시자고요. 한국전력이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있는데 매출액을 보게 되면 한국전력은 60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매출액이 얼마였죠? 지금 17조입니다. 17조, 18조. 18조예요. 그러면 매출액이 누가 더 크죠? 얘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어떻게 되죠? 한국전력은 시가총액이 10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은 거의 140조 됩니다. 여기 훨씬 크죠? 이게 이해가 되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국전력이 얼마나 싼지를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흑자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17년도에도 흑자를 기록한 바가 있어요. 한전이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있죠. 부채가 많은데 영업이익이 4조대를 기록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전은 무조건 적자만 기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흑자를 볼 때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흑자를 또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가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전의 뭐 부채 비율이 어떠니 저쩌니 하는데 부채 비율이 220%가 넘어가고 있고 추후 부채 비율이 더 늘어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한전은 망하는 기업이 아니죠. 국가 기업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전 같은 경우 흑자를 기록하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또 엄청 날릴 수가 있습니다. 흑자를 기록하면 엄청 날릴 수가 있는데 연 단위로 봤을 때 한전은 박스권을 항상 유지했습니다. 한전 입장에서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좀 개편을 하거나 무언가 소식이 생기면 주가는 항상 바닥을 치고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 사이클을 그립니다. 이 사이클은 뭘까요? 이 사이클은 유가입니다. 유가. 무슨 얘기냐? 2020년도는 주가가 올라가려다 말았습니다. 올라가려다 말았는데 왜 올라가려다 말았냐? 이때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을 했죠.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값이 엄청 싸졌고 기름값, 에너지값이 싸지니까 한전은 당연히 흑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한전은 올라갔어야 맞지만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유가는 다시 안정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유가는 다시 안정이 돼요. 그러면 주가도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 사업성이 호전이 되니까. 17년도 보시면 영업이익 5조를 기록을 했고 17년도 당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죠. 미리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63,000원까지
저점비 뭐 3배, 4배 정도를 올랐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럼 유가를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유가 지금 굉장히 비싼 거 맞죠? 유가가 비싸고 한전은 적자를 기록을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앞으로 유가가 계속 비쌀 것인가? 아니죠. 유가가 앞으로 왜 계속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할 수가 없죠. 실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친환경 에너지화 되어 가고 있어요. 태양광을 비롯해가지고 풍력, 뭐 원전 등 다양한 친환경적인 에너지화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두바이를 짓고요. 사우디에서는 더 라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네옴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아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유가는 언제까지인가? 그래봤자 길어야 10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왜 일으켰을까요? 유가가 이 기름이 갈수록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석유를 더 많이 쓸까요? 석유를 더 많이 쓸까요? 아니면은 미래로 갈수록 수소, 원자력, 뭐 친환경 에너지 이걸 더 많이 쓸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원자력, 친환경 에너지, 수소 이런 쪽을 더 많이 쓰겠죠. 그럼 얘네 가격이 올라가지 석유, 가스 가격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친환경 에너지라는 거는 가격 자체의 단가가 지금 정당성이 부여되기 시작하면 결국 유가 가격 내려가고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서 에너지 가격도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한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적자인데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적자죠. 나중에는 에너지 혁명이 사실상 이어질 거고 유가는 저렴해질 거고 마진은 확대될 거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사이클을 계속 그렸던 거죠. 계속 그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전은 단기적 관점에서 주가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길게 보면 무조건 오른다 라는 말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도 똑같이 피력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찾아보시고 하면 얼마든지 앞으로는 석유보다 친환경 에너지를 더 많이 쓸 거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석유 가격은 하락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수가 있는 거고 한전은 전기세를 인하할까요? 안 하죠. 올리면 올리지 인하하지 않겠죠. 그럼 한전의 영업이익은 좋아질 거고 재무 상태도 좋아질 거고 그러면 주가는 오를 겁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사실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서도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간입니다.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금리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높지만 몇 년 지나면 떨어질 거란 걸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전 같은 경우 이제 당시에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장기적 관점 접근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